네, 오늘은 이제 실제 넷마블의 사례를 기반으로 MMORPG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어뷰징, 비정상 어떤 사용자 행동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잡아냈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자는 총 3명입니다. 많죠. 저희 넥스 때도 발표했던 3명이 다행히 또 저희 HG상도 이렇게 자리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저는 백정상이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HG 나카이님은 저희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는 보통 이제 HG 센세라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란 의미죠. 너무나 뛰어난 이제 AI 진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이제 HG 센세라고 표현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지연님은 현재 넷마블에서 이 비정상 이상 감지 모델을 실제로 디자인하고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ML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넷마블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 넷마블에서 이런 어뷰징 디텍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존의 AI를 활용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이런 어뷰징을 검출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AI를 활용해서 이런 어뷰징 검출을 좀 더 강화해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HG상이 나오셔서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AI를 활용해서 이런 비정상 행동들을 검출할 때 사용했던 ML 모델은 어떤 거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ML 모델을 가지고 실제 어뷰징을 검출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갖게 됐던 아주 큰 그런 허들들, 그리고 그런 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지연님이 나오셔서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의 개발 속도를 가속하고 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글과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도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진행 상황이나 그 진행 상황을 통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랑 오지연님이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 가져가야 될 개선 사항, 발전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죠. 저기 이제 보시는 영어로 써 있는 넷마블은 비즈니스 심볼이고요. 그 다음에 크크, 저기 이제 마스코트죠. 크크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크크 맞습니다. 키역. 저희가 주로 이제 뭔가 즐거울 때 메시지 창에다 쓰는 키역. 이게 이제 넷마블 미션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넷마블 미션은 정말 좋은 게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즐겁게 하는 게 넷마블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션을 사실은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넷마블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간단히 이제 넷마블이 어떤 회사인지 좀 수치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넷마블은 현재 글로벌 퍼블리셔 중에 3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게임 퍼블리셔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MAU 획득한 MAU가 약 6,800만인데요. 뭐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인구,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매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비즈니스가 꼭 국내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도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좋은 이제 게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 이제 19개의 독립적인 개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스튜디오들에서 약 5,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쉴 새 없이 좋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올해 출시했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나 리니지 2 레볼루션은 넷마블을 대표하는 모바일 MMORPG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제 RPG들은 주로 이제 NC소프트의 IP를 활용해서 모바일에 더 맞게 넷마블 특유의 개발 역량을 살려서 아주 좋은 작품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븐나이츠는 넷마블에서 순수하게 잘 만들어낸 RPG 게임이고, 또 마블 퓨처 파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마블 IP를 활용해서 글로벌에서 실제 사랑받고 있는 이제 RPG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마블의 아주 주요 프로덕트들은 대부분 RPG 게임류인데요. 이런 RPG 게임의 성공 요인으로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비 스펜더, 그러니까 고과금 유저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성공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과금 유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게임에 유지시키고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앞에 보시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과금 유저들이 아시아 쪽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던 그런 게임 IP였죠. 그래서 이 게임 IP를 통해서 쉽게 고과금 유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사실 계기가 됐고요. 또 마블 IP를 사용한 이유도 이런 마블 IP를 좋아하는 고과금 유저를 좀 더 많이, 좀 더 이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성공 원칙, 이 사람들을 잘 계속 이 게임을 즐기도록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게임을 즐기다 보면 특히 고과금 유저가 이제 사실 돈을 쓰는 이유는 뭔가 더 높은 랭크, 더 좋은 아이템, 뭐 더 이제 뛰어난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돈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낄 텐데요.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돈을 안 쓴 것 같은데 나보다 PVP 랭킹이 높고 꼭 제가 이 친구랑 PVP를 하면 져요. 이런 이제 느낌이 들면 아 이거 핵인데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고과금 유저들은 아 게임이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다른 게임 찾아봐야지 하면서 그 게임을 이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넷마블에서는 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MMORPG 게임에서 그 게임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 그리고 에코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 이런 나쁜 이제 사람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MMORPG에서 일어나는 그 어뷰징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컨텐츠 업데이트할 때 생기는 버그를 악용해서 뭐 클릭을 여러 번 해가지고 상품을 여러 번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실제로 그 핵을 누군가 만들어서 그 핵을 가지고 그런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해킹을 해서 뭐 전투를 할 때 모든 몹이 움직이지 않게, 모든 몬스터나 뭐 적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공격을 해서 뭐 비정상적으로 승리를 이룬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의 어떤 보상 패킷 같은 것을 해킹을 해서 보상을 여러 번 받게,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에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해킹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케이스들은 이제 봇을 만들어서 그 게임 내에서 재화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돈을 쓰지 않고도 게임 내에서 다양한 봇들이 실제 생산해주는 재화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MMORPG에서 사실은 굉장히 꼭 잡아야 하는 그런 어뷰징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뷰징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넷마블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었냐면, 이제 사업부에서 뭔가 게임을 런칭할 때 보통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텐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요런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만렙을 달성했다면 이 사람은 어뷰질 것이다. 혹은 게임을 시작을 해서 PVP를 진행하는데 레벨이 너무 낮다면 어뷰저일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몇몇 그 어뷰징 룰들을 디자인을 같이 합니다. 그럼 그 디자인 룰을 기반으로 검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게임 로그를 개발팀에서 심게 되고요. QA 팀이랑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팀이 해당 로그가 잘 저장이 됐는지를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게임이 런칭이 되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팀은 그 로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이 룰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룰 기반의 엔진은 이제 실제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유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유저가 어뷰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어뷰징일 경우에는 이제 운영팀에 노티를 하겠죠. 뭔가 얼럿을 주고 운영팀에서는 그러면 이제 로그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뷰징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어뷰징이었을 경우에는 그 유저를 블럭을 하고요. 어뷰징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모델이 잘못 알람을 날린 거니까 그 모델을 개선하라고 이제 BI 팀에 얘기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이제 룰 베이스 모델이 사실은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미 쓰고 있는 모델이고, 이거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제 어뷰징 케이스는 검출이 가능하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팀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로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룰 기반으로 이런 어뷰징을 검출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지 가능한 어뷰저의 범위가 너무 작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뭔가 룰을 만들고 그 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검출을 하고 그 룰을 얼마나 빠르게 추가하느냐가 실제 검출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명확한 규칙이 적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적은 수준의 어뷰저만 검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룰을 추가하자고 보니 이제 그러면 이제 게임 로그도 추가해야 되고 개발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시겠지만 게임이 빵 터지고 엄청나게 잘 되고 이제 막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개발팀은 로그 추가나 운영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컨텐츠 추가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컨텐츠가 업데이트 됐을 때 생기는 새로운 어뷰징 패턴이나 아니면은 꼭 잡아야 되는 어뷰징 룰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에서는 이렇게 이제 뭔가 수작업으로 정의해서 계속해서 룰 기반 모델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이 사용자 행동을 AI로 파악해서 이상 패턴을 AI 모델이 자동으로 감지해주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뷰징 검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시간부터는 저희 그 구글 클라우드의 솔루션즈 아키텍트인 에치지 나카이 상께서 그러면 이제 넷마블에서 이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한 ML 모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모델을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겪었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에치지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The problem is that I have started learning Korean just a half year ago, so my level of speaking in Korean is not as good as explaining machine learning. So let me speak in English for the rest of my presentation rather than in Korean. But I try to speak a little bit slower than usual so that everyone can understand my English. I hope so. Okay, anyway. The reason I started to learn in Korean is, of course, I started to work with people from Netmarble. And yeah, actually last year I delivered a machine learning workshops for them several times. It's not several times, it was a lot of times. And of course I'm not complaining about that. The experience of working together with people from Netmarble was very exciting. Because in general, having a conversation about machine learning with customers is really challenging because it requires a variety of knowledge for both of us. We must understand what is machine learning. We must understand the nature of our data set. And finally, we must understand the business goals. In other words, we should have the domain knowledge. And in this particular case, it is a knowledge in the gaming industry. And in that sense, the collaboration with Netmarble was a perfect example because in Netmarble, they have a very strong data scientist team focusing on AI technology. They know, of course, what is machine learning. They understand their data set, the gaming log data, and then they understand their business goals. They have a deep knowledge in the gaming industry. And so what about the Google side? First, I am a machine learning expert. I have a deep knowledge in machine learning. I can say that. However, I don't play mobile games very much. So I don't have much knowledge in the gaming industry. Jennifer, just, I'm sorry for that, Jennifer. But anyway, in Google, we have the customer engineer, Jason or Johnson. Yep. He has a very long experience in the gaming industry. He's an expert of the gaming industry. So by combining our experience and knowledge, we have successfully collaborated together with Netmarble to achieve the goal. What is the goal? It is to create the machine learning model to detect abnormal users or abnormal data. So for now, I will explain some technical details of the machine learning model we have created together.
and how we use this machine learning model to detect abnormal data. Okay? And this is a very short answer. In short, we have used the machine learning model called autoencoder to detect abnormal data. The mechanism of autoencoder is quite simple. This is a machine learning model to regenerate the same data as input at the output side. So we 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to minimize the delta between input and output. And now the question is how and why we can use this machine learning model to detect abnormal data. So to explain that, I have prepared a very small, tiny toy model using the MNIST dataset. MNIST dataset is a collection of handwritten digit image data. So this is a kind of hello world example of machine learning. Yeah, but anyway, I will show you some demonstration using this machine learning model. Can you turn to the demonstration? Okay. This is a Colab notebook. I implemented the toy model in this notebook. So let me go through this notebook very quickly. Okay, so first, create the output and import some modules, including Keras. I used Keras to define machine learning model. And I download the data, MNIST dataset. And now I define the machine learning model. I don't explain the details. Let's see, something strange. It happens. Let me restart the session. Okay, try again. Import modules. Download dataset. I don't see the output. It's strange. It's strange. Okay, I see. Yeah, it's a problem with the screen size. Okay, so I don't explain details of the code, but if you have some knowledge in Keras, you can understand what's happening. I define the neural network model with 6 layers. Yeah, and I will 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to minimize the delta between input and output using the MSE, mean squares error as a loss function. And first, I will 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with a little data just for a single epoch. Okay, let's see the result. Here you are. The top side is input, and the bottom side is output. So you can see that now this machine learning model is trying very hard to regenerate the same data like a little kid. However, it's not perfect. So let me keep training. I will 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with a lot of data. Big data is important. Here you see the result. It's far better than before. So now I will use this machine learning model to detect abnormal data. Okay, I will draw some number on this white canvas. So first, let me try some simple example, just number 0. So the result is like this one. As you see, the output is very similar to the input. Very good. And now let me try something different. Instead of numbers, I will draw an alphabet. For example, B. Can you guess what would happen? Okay, let's see. Okay, this is the result. The output is slightly different from letter B. You would see this is number 3 instead of B. Yeah, because this model was trained with
only with numbers. So it always tries to generate data similar to some numbers. So you can compare the input and output. If the delta is very large, if the output is very different from the input, you can say that this input data is abnormal. This input data is different from numbers. This is how you can use autoencoder to detect abnormal data. So can you turn back to the presentation? Okay. So if you 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autoencoder only with normal data, you can use this trained model to detect abnormal data. If the delta between input and output was very different, you can say that this input data is something abnormal, very different from the training data. Okay? So the mechanism itself is very simple. But here we are faced with a technical challenge, number one. It is no-level data. What it means is that we have to 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only with normal data. So we have to split the original gaming log data into two parts. One is normal data. The other is abnormal data. How can we do that? We need a machine learning model to do that. So this is a very typical chicken and egg problem. We need a machine learning model to prepare data to train the machine learning model. In some sense, this is a very common problem in the gaming industry. In gaming companies, generally, they have a very large amount of data. However, they are not well organized. They need some tricks. Sometimes it is machine learning itself to organize those data so that they can use that data to train machine learning model. And during the machine learning workshops with Netmarble, we had several discussions how we can overcome this problem. And our conclusion was surprisingly simple. We used the whole data to 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The assumption is that the amount of abnormal data is very, very small compared to the huge amount of normal data. So the influence of the abnormal data will be simply overwritten with a large amount of normal data. Of course, this is just an assumption. We have to verify that. So the data scientist team in Netmarble tried different kinds of neural network models of autoencoder. And then finally, it worked. Yeah, it was, in a sense, very amazing. I was not sure whether this simple idea would work or not. But finally, it worked as intended. Okay, so before talking about the next technical challenge, I would introduce some production use case of this machine learning model. Now, in Netmarble, they re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every day with the new gaming log data. They use past 2 days of gaming log data to re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every day. And then after the retraining, the machine learning model will be deployed to the production system. Then they use semi-real-time gaming log data to predict abnormal users or abnormal data with this machine learning model. Then they create the list of suspicious users and send the list to the operational team. And finally, the operational team do further manual investigation to have a concrete evidence that some users did actually something wrong. And then they decide the appropriate action against those bad users. Okay? And now I think some of you have some questions. You are thinking like, oh, I have to ask questions after the presentation. Don't worry, I will answer to you now. Probably, first question would be, why we have to retrain the model every day? The answer is data freshness matters. Especially in the online gaming world, users' behaviors would change every day due to some reasons. For example, they will introduce some new features or new characters,
or they have some new in-game events, or even without those events, the maturity of users would naturally improve. So this is a kind of natural evolution. Users' behavior in the online virtual gaming world is always changing. So to keep up with these changing reality, they have to retrain the machine learning model every day, okay? And the second question is, why manual investigation? Isn't it a good idea to automate everything, automatically block bad users with machine learning? It is not a good idea. There are some reasons. First reason is they want to avoid the false positive. It is really a bad thing if they mistakenly block normal users. They don't want to do that. And the second reason is to decide the appropriate action against bad users is very tricky. For example, suppose that some users did something wrong just a single time from curiosity. And what if they are very loyal users? They spent a lot of time for that game. They spent a lot of money. So in that case, probably simply blocking those users is not the right action in terms of their business. So they have to understand the real nature of the bad users, what actually they did in the gaming system, and what is their past history of gaming. Yeah, for that purpose, they need some further manual investigation. And the last reason is a little bit interesting in terms of technology. By doing the manual investigation, as I told you, they can understand the real nature of the bad behaviors, and then they can use that information, that knowledge, to improve the existing rule-based model. Some of you may have thought that once we have the machine learning model, we can throw away all the rule-based models. It is not the reality. In some situations, rule-based model works better than machine learning. So in practice, combining machine learning model and the rule-based model, using both of them is the ideal solution. And especially in this case, they can find some new insights from the machine learning model, because machine learning is really good at finding something new, new patterns. And then they can use those findings to improve the existing rule-based model. So this is a very good virtuous cycle, okay? So now I can explain what is a technical challenge number 2. That is model explainability. What does it mean? As I told you, the operational team needs to do some further manual investigation by looking at the list of suspicious users. In that case, I think you can imagine, they need some hints from the machine learning model. Simply knowing the names of bad users is not enough for them. They need to understand why the machine learning model detected these users as a bad users. Without that information, they cannot do the further manual investigation effectively. This is what we call model explainability in general. And to deal with this problem, the AI team in Netmarble applies a feature engineering. What does it mean? Instead of using the original gaming log data to train the machine learning model, they combined the original data to create new features. These new features are explainable, interpretable. And then they use these new features to train this machine learning model. And then after the training, they can compare the delta between input and output for each feature. If some specific feature has a very large delta, it means this feature is really the reason why machine learning model detected this user as a bad user. And luckily, this feature is interpretable or explainable. So the operational team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feature, and they can use this meaning as a hint for the further investigation.
And this is an overview of the feature engineering the AI team in Netmarble applied. The original data is a time series data because it is a gaming log data, and they use the 60 minutes time window. They aggregated the data within a 6 minutes time window to create new features. And there are some formulas or functions to aggregate the original data. Unfortunately, details of these formulas are confidential to Netmarble. These are very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of Netmarble. However, if you have some knowledge in data science or statistics, I can say you can guess some meanings of these functions. Okay, anyway, this is the last slide for my part. I told you that the mechanism of autoencoder is quite simple. However, there are some variations of the autoencoder machine learning models. Actually, the AI team in Netmarble tried different types of autoencoder machine learning models. And one of the interesting one among them is this one, stacked denoising autoencoder. I don't have much time to explain what is denoising autoencoder, but I think you can search some academic papers explaining about the denoising autoencoder. One of the interesting features of denoising autoencoder is to avoid the spillover effect. So if you are really interested in that, please try to some academic paper explaining what is denoising autoencoder and what is the spillover effect. Okay, that's all from me. And now, Jennifer, what was your Korean name? Jiyoung, okay. Jiyoung will explain some machine learning infrastructure in Netmarble, and the most importantly, how we, Netmarble and Google, has collaborated together to achieve the business goal. So please welcome Jiyoung on the stage. 감사합니다. 앞서 엣지지상께서 모델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구글에서 넷마블이 구글과 협업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상탐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첫 번째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넷마블에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MMORPG 게임도 있고 뭐 전략 RPG 게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 이 게임들이 각각의 사용자 행위가 모두 독특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스키마도 다르고 그리고 분포도 다 다릅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자회사에서 각각의 게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다 다른데 데이터가 다 다르다 보니 저희는 모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게임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의 모델을 사용한다면 마치 하나의 수업을 하는데 동시에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체육 과목도 가르치고 물리 과목도 가르치고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게임당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게임마다 데이터의 규모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게임이었다 보니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좀 더 라이트한 게임들은 데이터가 좀 더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규모도 다 다르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GCP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GCP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GCP에서는 모두 다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가 머신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관리한다던가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API들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새로운 게임에 새로 이상탐지 프로젝트를 적용할 때 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다던가 해도
새로 개발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만들어진 제공된 기능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분산 처리나 확장성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마다 데이터 규모가 굉장히 다양한데 GCP에서는 이 분산 처리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피그 파일의 라인 하나만 바꾼다던가 아니면 커맨드 라인에서 줄 하나만 바꾸면은 바로 저희가 분산 처리를 사용할지 안 할지 또는 분산 처리를 사용할 때 규모를 어느 정도로 사용할지 바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는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희의 학습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저희의 모든 게임 로그 데이터는 빅쿼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처리가 완료되면 그 CSV 파일들이 GCS에 저장이 되고 그 GCS에 저장된 파일들과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 코드를 사용을 해서 GCP의 ML 엔진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모델이 익스포트 되어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ML 엔진에 다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습된 모델이 바로 모델 서빙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델 예측 과정입니다. 모델 예측에 사용되는 파일도 학습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전처리가 되고요. 그 전처리된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전에 등록해 놓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실행을 시킵니다. 예측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예측된 파일들이 GCS에 저장이 되고 저희는 그 파일을 빅쿼리에 저장시킨 후에 저희의 커스터머인 게임 운영팀이라던가 게임 사업팀에게 전달을 드립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이제 저희 스케줄러를 통해서 모두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인원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좀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한 명이나 그 이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게임을 이상탐지에 적용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죠. 데이터는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준비하고 몇 가지 모델 파라미터만 수정을 하면은 저희는 이 프로세스, 이 새로운 게임을 바로 서비스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 첫 번째 난관에 대한 얘기였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모델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델 성능을 좋게 하려면 다양한 모델을 알고리즘을 탐구해야 되고 논문도 읽어야 되고 블로그도 다 찾아봐야 되고 하지만 그러기엔 저희는 시간도 매우 부족했고 인력 자원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과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방금 나왔던 엣지지상과 함께 ML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며칠간에 걸쳐서 아키텍처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하고 그리고 모델 알고리즘 브레인스토밍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엣지지상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정말 똑똑하신데 착하기까지 하고 정말 완벽한 워크숍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 PSO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구글 PSO 프로젝트는 구글 PSO 팀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을 여러 가지 후보를 골랐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MVM을 거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구글 PSO 팀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모델, LSTM 딥 오토인코더, 스택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등의 모델들을 저희가 MVM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저희의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고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글 분들께서 저희 협업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커스터머 엔지니어, 그 외에도 베스핀 글로벌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는데요. 뭐 GCP를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글의 제품팀, 프로덕트 팀과 연결도 해주시고, 뭐 GCP를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노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술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네, 그 결과 저희는 굉장히 작은 인원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의 성능 또한 저희의 커스터머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성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모델 성능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이 그래프는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매일 의심 유저를 뽑아내는데, 파란색, 좀 연한 파란색 그래프는 모델에서 탐지한 의심 유저이고, 좀 진한색 파란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운영팀 그리고 사업팀에서 이 유저는 제재해야겠다 해서 제재된 유저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그 모델에서 의심스럽다고 말한 유저들 중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실질적으로 제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실하게 그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어뷰저를 만나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 클레임을 걸거나 제재를 해달라고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런 글의 개수가 저 빨간색 점에 보이시면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ML 모델을 적용했을 때 글의 개수가 확연히 줄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룰 베이스 모델이 있었는데 그 룰 베이스 모델보다 ML 모델이 커버리지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넷마블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향후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넷마블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프로젝트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게임 이상 탐지 외에도 저희는 광고 사기 탐지, 광고 플랫폼에서 보내는 이제 가짜 데이터들을 이제 탐지해내는 프로젝트, 그리고 로아스 예측, 뭐 광고하는데 소비한 돈을 어느 시기 내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작업장 프로젝트, 작업장 탐지 프로젝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에 봇을 사용을 해서 재화를 자동으로 축적하는 그 유저들을 탐지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QA 자동화는 모바일 게임 만들다 보면 이제 기능 QA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모델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자동으로 QA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 밸런스 테스트 자동화 역시 모델이 자동으로 게임 내 밸런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명령 프로젝트는 저희가 음성 명령을 주면은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AI를 사업 전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구글과 파트너십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산학 협력을 좀 더 확대하고 일본 및 북미 AI 업체들과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넷마블에서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다시 백정상님께 돌아가서 기술적인 면에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영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 언어에 대한 벽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제 HG상이랑 그 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딱히 제가 통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다들 저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결국은 그 비즈니스를 같이 보자마자 이제 조금씩 소통이 되면서 한 5번째 워크숍을 할 때는 그 영어가 한국어로 들리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통역 스킬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다는 내 다음 잡은 이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만큼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를 풀어야 될 게 있고 그걸 AI로 풀고 싶은
싶은데 구글과 하고 싶다. 근데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건 이제 구글의 뛰어난 분들이 사실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지금도 넷마블과 구글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한 세 꼭지 정도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엣지 상이 사실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느 유저 행동이 정상이고 어느 유저 행동이 비정상인지가 명확하면 사실 애큐러시도 계산할 수 있고 PR도 계산할 수 있고 F1 스코어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모델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지도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토 인코더는 비지도학습 모델 계열인데요. 지도학습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더 나은 모델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비지도 모델로 블락하고 있는 이 유저의 데이터를 피처로 활용해서 지도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ML 파이프라인을 현재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게임이 굉장히 많고 또 올해 출시할 게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임에 빠르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쓰는 게 좋을까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서 실제로 이제 몇 개는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빠르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앙상블 학습, 앙상블 러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 개의 뭐 머신러닝 모델, 룰 베이스 모델, 뭐 딥러닝 모델, 뭐 카테고리컬 모델 전부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각각의 모델로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한 결과의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C상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룰 베이스 모델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룰 베이스 모델의 컨피던스는 1입니다. 룰 베이스 모델로 걸리면 무조건 어뷰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룰 베이스 모델이 쉽게 커버하지 못하던 영역을 딥러닝,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더 크게, 더 많은 유저를 커버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